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0월이 시작됐는데요. 일교차가 커졌네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목감기가 좀 걸려서 청아한 목소리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뭐 며칠 지났지만 여전히 좀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요. 일교차가 커진 만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금요일 우리 지수가 좀 밀려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지수가 밀렸는데요. 외국인들은 이제 목요일은 샀고요. 금요일 팔면서 지수가 밀렸는데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여전히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중국은 이번 주 내내 국경절 연휴로 또 휴장입니다. 이게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요. 이번 한 주 시장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지 출발 마케돈 1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코너는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외국인들이 뭐 한국에서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하루 사니까 또 오르고 금요일은 외국인들을 매도하면서 밀렸습니다. 좀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되는 수준일까요? 12p 밀려서 이제 2,350이 이제 조금 안 되는데요. 우리가 2,300p 이하 가격권은 뭐 모든 악재를 흡수한 뭐 이 만만한 가격권입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린 가격 이후에 그래도 올라 있기는 합니다. 이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뭐 사실 뭐 금요일 날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탈리아 얘기가 또 다시 뛰어나왔는데요. 뭐 오늘은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먼저 이 금요일 시장 다시 보기서부터 얘기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가 목요일 날 증시에서 이 외국인들 선물 8천억 이상 들어온 부분 보고 소위 기대값 얘기를 좀 했어요. 금요일 날 시장에서는 현물은 목요일 날 나왔던 부분 뭐 그대로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닥 하락폭이 좀 컸죠. 1% 이상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도 쪽으로는 완전 찌그러져 있었던 시장이었고요. 선물 쪽에서 사실 8천억 이상 들어왔으니까 800억 나간 거 사실 이거 큰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중에 보여줬었던 외국인 매도량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끌어당겨서 끝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우리 시장 상당히 좀 수급에 휘둘리면서 뭐 약세로 뭐 일부 움직였었다라는 부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이 자금 성향인 금투가 들어왔고 최근 가장 아쉬운 수급표라고 하면 사실 이 연기금 수급이거든요. 연기금 수급이 너무 오랜 기간 비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수급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국인 장중 수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금요일 시장 뭐 조금 우리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얘기 한번 해보죠. 이 와중에 산 종목 있으니까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차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첫 페이지 보고 계시니까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 쭉 이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 엔지니어링 사실 가장 민감한 변수 하나 찝어봐요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유가 얘기하실 겁니다. 뭐 플랜트 쪽이니까요. 그래서 최근 유가 강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현대해상 같은 이 보험주들 꽤나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삼성화재 또 외국인들 매수 상위에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요. 실손보험 이 손해율 개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 반영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사실 금리도 우리 금리도 이제 올라붙을 게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보고 계신 건 다 주봉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 봉 하나짜리가 사실 얼마만큼의 시세인지는 지나간 추이를 통해서 비교해 보시면은 뚜렷하게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SK텔레콤 여기 또 외국인들 매수 상위에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리가 22, 3만 원
이거는 뭐 현 정부가 준 최고의 투자 기회입니다. 이 얘기 한 지 꽤 됐는데 지금 28만 원 넘어간 주가입니다. SK이노베이션, 뭐 화학보다는 정유라는 표현은 뭐 오랜 기간 말씀을 드렸고요. SK이노베이션 가격이 지금 21만 5천 원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뭐 어려웠었던 시장 분위기에 비하면은 꽤나 선방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이런 종목들을 매수 상위로 사드렸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도 들어갔었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불편한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요일 외국인 매도 상위에 돋보이는 부분은 하이닉스가 여전히 뭐 1,000억 원 이상의 매도가 실려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이 700억 정도 매도가 흘러나갔는데요. 사실 요즘 지배구조 관련된 기대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편안합니다. 근데 지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밀렸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저 그림에서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은 요즘 버텼고 하이닉스는 불편한 흐름 계속하고 있는 거. 이거 수급적으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뭐 저희가 꽤 됐죠.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32,000원 정도에서 이거는 뭐 이거 헬기 떨어지지 않았냐 몰랐다. 그러면 뭐 APT 기대감 끌고 갈 시점 아니냐. 그 얘기 이게 5만 원까지 갔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냥 꽝 하고 터진 거죠. 예. APT 사업을 로키드 마틴 진영이었는데 실패했죠. 예. 뭐 보잉이 가져갔습니다. 보잉 사브 연합이 가져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향후에 대한 뭐 기대값, 뭐 매출, 어닝 기대값들이 크게 떨어졌을 거고 뭐 금요일 날 뭐 거의 하한가 기록된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가 쏠리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시장에서는 일단 외국인 수급의 힘이 안 실려 있었으니까 취약했고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는 양매도 나오면서 하락 종목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래서 좀 눌려 있었던 시장. 금요일 시장은 굉장히 좀 부진했었고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이제 10월 증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불편한 얘기, 뭐 이탈리아 얘기가 툭 튀어나왔으니까 뭐 잠시 후에는 이탈리아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요. 어쨌든 그 연휴 동안에 MSCI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중국 네. 편입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랬으면 목요일 날 외국인이 팔았어야 되는데 목요일 날은 안 샀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파니까 또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요. 예. 뭐 지금 당장 반영할 이슈 아니다라는 예. 부분은 목요일 날 상당 부분 증명해 줬어요. 선물으로 8천억 이상을 땡겨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아침 시가가 낮고 목요일 날 이 장중 양봉 길이가 24p, 그러니까 시가가 저가, 종가가 고가 24p짜리 만들어냈고 그 중에 절반을 이제 금요일 날 증시에서 뱉어냈는데요. 뭐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뭐 MSCI EM 인덱스 중국 A주 추가 편입 뭐 요 얘기에 포커스를 네. 맞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제 얘기 드릴 이탈리아 얘기가 조금 변수로 올라올 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여기 아니, 터키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렇죠. 터키 얘기 안 하는데 또 네, 이탈리아는 또 뭐예요? 맞아요. 예. 근데 지나고 나면은 예. 이 또한 마찬가지로 네. 그때가 바닥이었네. 뭐 그 얘기 또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저도 뭐 증권쟁이니까 뭐 사실 증시에서 사실 좀 불리시하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터키 실제로 문제 터질 수 있습니다. 뭐 방송에서도 그 얘기 많이 했으니까요. 터졌다? 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극히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탈리아가 터진다? 이거는 뭐 제한적 영향 이렇게 말씀드릴 사이즈는 사실 아니죠. 예. 유로존의 유로 블럭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유로화가 약세에 머물 수밖에 없고요. 달러 강세를 자극할 거고 달러 강세 그림이 이제 원화의 약세를 또다시 유발시킬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안전자산 선호를 크게 끌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도의 위축을 야기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절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래서 터키 이슈와 비교하기에는 레벨이 다른 이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를 이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은요.
뭐 우리가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치에 대해서는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하셨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유로존에서는 이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지 말고 지금 너희 상황이 좀 안 좋으니 긴축적으로 끌고 가라. 그런데 지금 뭐 지난 총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이탈리아 총선은 이 오성운동 쪽으로 기울었죠. 예, 그래서 지금 위에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만 뭐 저소득층에 월 100만 원 이 지원해 주는 뭐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정에 대한 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EU와의 마찰, 뭐 이탈렉시트가 어쩌고 뭐 이 얘기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증시가 요동쳤었던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 건 10년물 채권 수익률입니다. 올 4월 달만 해도 이탈리아의 채권 10년물 수익률은 1.7%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탈리아 전국 불안 얘기 나오면서 3.3%까지 튀었다가 이후에 그래도 한시름 돌렸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꽤 안정을 취했었고 지금 다시 자극.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하루에 이렇게 올라버리면 지금 뭐 3.14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하루에 오름폭이 뭐 이 채권 수익률로 따졌을 때 10% 가까이 나옵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예. 그럼 채권 가격은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옆은 이탈리아 이 증시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5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 20% 정도 나가 있는 거고요. 금요일 날 하락분만 3.7% 빠졌네요. 그럼 이탈리아가 흔들리니까 이탈리아만 빠지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탈리아의 뭐 현 주소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우리가 옛날에 뭐 픽스 국가라 그래가지고 몇 개 찍었었잖아요. 뭐 프레지 5도 뭐 찍어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비교 많이 하던 스페인과의 단순 비교 한번 해보죠. 네. 지금 CDS 프리미엄 값으로 봤을 때 지금 배수 차이가 한 4배 정도 벌어집니다. 지금 과거는 스페인, 이탈리아 싸잡아서 뭐 문제, 뭐 과거 유로존 위기 때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탈리아 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우려감이 좀 높아진 상황. 근데 이거를 또 역으로 해석하면 전이 되면 얘도 다시 뛰어 올라오겠구나. 그러면 스페인 흔들리게 되면은 또 스페인 쪽에서 시장 빠지고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뭐 유로와 동일 통화 쓰고 있으니까 약세 압력 받고 뭐 이 얘기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려에 더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재정 지출 같은 경우에 절대 빈곤 가구에 대해서 지금 뭐 월 100만 원이면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니까 저들 물가로 따지면은 이게 얼마만큼의 뭐 사이즈인지는 제가 안 살아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눈에 들어도 이거를 절대 빈곤층한테 다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적지 않은 부담 일 거는 같죠. 예. 게다가 지금 경기가 잘 돌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탈리아 경기 지금 못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정의 우려감을 안는 거고 재정의 우려감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 수익률의 급등을 갖고 오는 거고요. 채권 수익률의 급등을 갖고 오면 채권 가격은 밀리죠. 그럼 채권 가격 밀리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럼 지금 이런 분위기 자체가 왜 나오는 거냐? 지금 이탈리아 남부 쪽 보시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뭐 부치 모양의 뭐 이탈리아 그렇죠. 뭐 예. 지형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색깔이 진할수록 실업률이 높습니다. 지금 거의 빨간색에 가까운 지역은 실업률이 30% 가까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20% 이상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부 쪽으로 고용 상황이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뭐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이탈리아의 최대 고민은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정하고 실업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실업이 높으면은 버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쓸 거고 못 쓰는 돈이면은 뭐 당연히 뭐 생산도 위축될 거고 뭐 단일 통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통해서 자율 조정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유로와 뭐 절름발이 통화 이런 별명들을 계속 끌고 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채권 수익률의 이 급등, 채권 가격의 하락을 갖고 오는 그림이
은행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국채 수익률이 일단 GDP 대비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 다음으로 높습니다. 일본 높은 거는 뭐 이건 어제 오늘 일 아니니까 이건 뭐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 대비해서 뭐 다음으로 높고 스페인 대비해서는 월등히 높고 그 이외에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 국가들에 비하면은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줄여야 되는데 앞서서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못 줄이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재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지금 여기서 보는 그림에서처럼 투기 등급 바로 위에 단계라는 거거든요. 국채가. 그러다 보니 뭐 점점 뭐 사실 쫓기게 되면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이탈리아 은행들인데요. 일본도 일본 국채를 일본 은행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은행 총 자산에서 한 10% 정도는 국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만 해서 보더라도 사실 지난 금요일뿐만이 아닌데요.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끌어올랐다. 그럼 채권 가격은 소위 말해서 거의 네, 급락이죠. 네, 반토막 가까이 났을 텐데 반토막 더 났겠죠. 지금 사실은. 그러면 이탈리아 이 은행들이 갖고 있는 국채에 대한 자산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에 이탈리아 증시에서도 금융주들이 크게 무너졌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 뭐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생긴 문제니까 이탈리아가 끌어안고 꼬르륵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상관이 좀 덜한데 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단일 통화라는 불편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블록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지금 익스포저 나가 있는 부분 보면 프랑스가 압도적이고요. 뭐 독일, 스페인 뭐 이런 쪽들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가 흔들리고 이탈리아 은행이 흔들리고 이탈리아 은행이 흔들리는 부분이 뭐 프랑스 은행, 독일 은행 이런 쪽으로 같이 흔들리게 되는 그림을 우려하는 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얼마 전에 터키 얘기 나왔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악재 사이즈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불편함을 얘기했었던 게 지난 금요일 이 유럽 증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더 이상 이 유로존도 돈을 예전만큼 풀지 않으니까요. 풀어내는 돈을 지금 떨궈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 한 9월 경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금리를 올릴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다 나왔던 얘기니까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사는 국채 매입량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국제에 대한 이 ECB에서의 매입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ECB에서의 이제 국채 매입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플러스 요인 조금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게다가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의 이슈를 안고 있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서 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번 얘기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이탈리아가 터지면 안 됩니다. 뭐 이탈리아가 터지면 큽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터질지 안 터질지는 사실 시장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고 좀 낙관론 쪽에 기대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ECB에서 이 블록 내에서의 뭐 상단 이 경제국인데 이탈리아의 뭐 최악을 보게 만든다. 사실 이거는 유럽 블록에 대한 이 최악이 될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기대값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 먼저 반영했었던 상황. 우리가 최악의 케이스는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었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쪽으로 무조건 흘러간다라고 확정짓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악재인 건 분명하니까요. 이 악재 정도가 시장에서 해석되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독일 증시가 1.5% 밀렸고 이탈리아 증시는 3.7% 급락을 해서 우려감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네요. 예, 투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늘 걱정의 담벼락을 참 언제쯤 벗어날까 계속해서 악재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탈리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석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호재 아닌 거는 뭐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뭐 네. 부인하기 어렵고요. 네.
우리 증시에 똑같은 사이즈의 악재로 떨어집니다. 이건 뭐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위안이 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유럽 증시가 그 난리판이 났는데 미증시 움직인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증시 영향 거의 없었고요. 달러화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었고 과거에 유로존 얘기 나왔을 때 이 유로화 가격 급락했었던 부분들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과거의 유로존 재정 위기로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최악의 케이스 나오면은 뭐 끝난다라는 부분은 뭐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쉽게 그렇게 최악의 케이스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이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미증시를 통해서 달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악재인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오늘 죽습니다라고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켓 시그널 이탈리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장영혁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